안녕하십니까. 경제신문 주요 기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3개의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가 이데일리 18면입니다. 코스피가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상승 타이 기록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대세 상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상승장이 아닌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역시 이데일리 18면입니다. 어제 헬릭 스미스 임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학습 효과와 함께 재료 노출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 한국경제 23면입니다. 2분기의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다시 실적 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최장 상승 기록 달성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어제 종가 마감이 2,10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1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한 것인데 지난 4월에 기록한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과 같은 타이 기록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이 상승한다면 신기록이 기록할 텐데요. 이렇게 상승한 원인을 분석을 그래도 해본다면 일단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해결 기대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음으로써 무역 분쟁에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기업들의 전체 실적 전망이 지금 하반기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상승할 것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기금이 그러면 왜 이 기간 동안 매수를 했을까라는 분석에는 최근 시중금리가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수익이 난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으로 좀 교체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3일 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상승한 그런 상승률은 6.88%에 불과합니다. 13거래일 치고 상당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투자자들은 사실 지수는 상승했는데 크게 상승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있고 여기에 일부 지수 관련 대형주만 매수한 관계로 전반적인 종목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계좌 잔고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투자자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2100선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향후 지수 전망에 관해서는 낙관하는 전문가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나왔듯이 지금 연기금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인데 지금 나머지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완전한 매도는 아니지만 관망 성격의 매도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또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 둔화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코스피 상승에 제한을 가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유로존의 가장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지금 제조업 PMI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불안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미중 무역 협상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벤트라는 점에서 향후 지수 낙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지수에서는 전그 현금화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전략은 필요 없겠지만 추가 매수는 좀 더 대외 변수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관찰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바이오 종목들의 어제 시세에 대해 좀 다루고 있는데요. 헬릭 스미스의 임상 실패로 사실 장 전만 해도 상당히 우려감이 높았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잘 넘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어제 주요 바이오 종목들의 그런 등락률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플러스가 난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가 난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고 진동폭이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지난 HLB와 경우에 비교하면 상당히 좀 대조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HLB가 하한가로 들어간 그 6월 27일 그 당일날 지금 여기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 마이너스 11.8%를 기록을 했고요. 신라젠 역시도 그날 마이너스 8.2%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좀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바이오 종목들이 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차례에 걸친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HLB와 신라젠에서 이렇게 하한가 가더라도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러한 임상 실패가 이제는 지금 보시면 여기 개별 악재, 업종 전체로 미치는 그런 악재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로 이제는 국한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헬릭 스미스 임상 실패 역시 개별 악재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그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언론에서 미리 조심하자는 그런 주의를 이미 수차례 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나올 만한 대형 악재는 바이오 업종에서는 거의 다 나왔다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바이오 업종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하는 투자자가 증가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도 예전처럼 그냥 장밋빛 일색이 아니라 실패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업종 내 종목이 하락할 때 저점 매수하라는 조언을 한 것도 역시 그렇게 변동성을 축소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헬릭 스미스 사태를 통해서 바이오 종목을 대하는 투자자들의 태도가 과거보다 많이 성숙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는 묻지마 투자보다는 임상 결과를 확실히 챙긴 이후에 투자하자는 그런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이번 헬릭 스미스 임상 발표 결과 발표 전에 공매도가 급증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그 지난번 HLB 때 그 신라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전 공매도가 좀 급증했다는 점은 이번 그 임상을 진행하는 외국 기관에서 사전에 좀 정보가 채워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요인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앞으로 임상 3상 결과 발표 전에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투자자들도 매도할 수 있다는 나쁜 좀 예를 남긴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종목 투자를 고르는 한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업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손실이 났던 종목이 다시 실적이 좋아질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기사에서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영업 이외의 요인으로 그 순이익단에서 적자를 기록한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LG이노텍, CACV, 녹십자 이렇게 5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영업이익으로 한 46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493억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잡손실도 198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결국 순이익단에서는 45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다가오는 3분기에는 다시 일반 회계 절차로 돌아오면서 약 36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132억 원을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순이익단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3분기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LG이노텍과 CGV 같은 경우는 일단 구조조정과 환율 분할로 인해서 장기간 좀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번 3분기부터는 그런 것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그대로 순이익단으로 또 전가되는 관계로 이렇게 큰 좀 수익이 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인해서 좀 실적이 악화되었는데 관계기업 투자 손실과 세무조사에 따른 과징금으로 해서 지금 2분기에 144억 원의 손실이 났지만 3분기에는 다시 정상적인 이익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일회성 비용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 투자의 좀 활용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과거 주가 하락에 대한 설명으로 좀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렇게 참고는 하시되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해당 투자 종목의 3분기 이후에 향후 투자 전략, 이익 전망,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수급 상황, 그러니까 이익과 수급을 동시에 좀 고려를 해서 좀 종목을 피킹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 중에서는 LG이노텍과 녹십자가 이익과 수급이 현재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LG이노텍과 녹십자는 관심 종목에 좀 두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3개 기사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하면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인데, 아직까지 펀더멘탈의 개선이 없다는 점에서는 상승하더라도 극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체크 김영재였습니다.